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주말 사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피는 2,500선을 이탈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탄력도가 조금 붙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0.22% 소폭 돌아선 채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이 5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조금은 이어가는 모습은 보여줬지만요. 0.69%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도 698포인트까지는 올라온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애플과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와 브로드컴까지 전부 다 오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 1.24% 상승하면서 오늘 217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4%의 상승, 60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 지수만이 0.25% 약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오늘 개장 전의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관련된 전략들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시그널 포착 종목과 함께 오늘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시그널 포착 종목은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살펴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에 증시는 오늘 어떨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또 갖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시장을 공략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역시나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 오늘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나올 이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경계감이 오늘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나 재미없고 시장은 빠지는 날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도 공략할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과 테마들, 장전 이슈들 한번 같이 살펴봐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힌트를 가져가시고요. 수익도 많이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미 증시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1.2%또 상승을 하면서 2만 선을 또 다시 한번 돌파를 했어요. 사실 국내 증시랑 별개로 놓고 봐야 될 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뭐 예전에는 뭐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 국내 증시도 여전히 같이 나오는 커플링 현상을 좀 자주 보여줬었는데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증시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다 보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내 증시는 약간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소외를 받는 흐름들이 굉장히 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전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테크주들의 중심으로 다우지수 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1.2%대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2만 선을 재돌파했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상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FOMC를 앞두고 여기 여러 가지의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에도 여전히 이 기대감이 상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테크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요. 아무래도 뭐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역시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세들이 계속 사실상 이제 지수 나스닥 지수처럼 계속 꾸준하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2차 폭발, 이 트럼프가
가상화폐 국가 전략 자산에 대해서 비축을 하겠다라고 이슈가 좀 나오게 됐어요. 사실 이 이슈 자체는 그 전부터 계속 나와 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략까지 해야 되는 시점까지 지금 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가상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이제 언론 인터뷰 등 여러 가지 도화선을 조금 나타냈는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여기에 관련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미국 증시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어느 정도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암호화폐 시세로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국내에 있는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역시나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리자면 시그널 밀착 종목은 제가 여기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조금 루즈한 흐름을 보여주던 암호화폐 관련주들 이 시점을 반등 기회로 삼아줄지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횡보를 해줄지 우리 같이 공략을 해보면서 수익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를 좀 보자면 사실 어제 아까 전에 언급을 드렸었지만 테크주들의 강세가 사실 나스닥의 이 신고가를 같이 동반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FOMC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도 알고 있잖아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이번에 FOMC의 결과는 사실상 금리 인하의 수준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테슬라나 구글, 브로드컴에 대한 급등. 근데 이건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지금 다들 개별 이슈들을 달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이 머스크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이렇게 또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구글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좋은 호재를 또 하나 냈잖아요.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구글도 여기에 관련돼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인데요. 엊그저께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칩 개발로 여기가 이제 직접적인 매출로 이어졌고 사실상 거기에 그 매출 실적으로 인해서 2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전일 국내 증시의 흐름을 조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낙폭을 보였던 시점에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 굉장히 잘 올라오다가 주말간에 탄핵안도 가결이 되었는데 왜 국내 주식은 또 쉬어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재료 소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계엄령 사태로부터 증시가 빠졌던 시점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최근에 증시가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었죠. 신저점을 만들어냈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이 최근에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된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그 시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의 증시에서는 재료 소멸과 동시에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일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적어도 2520선 이상을 확실하게 재돌파를 해주고 해당 구간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증시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00에서 720선까지의 회복력이 반드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게도 그 전 고점 부근에 대한 저항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되어 있는 시점이 FOMC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굉장히 아쉬운 구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FOMC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또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반등을 통해서 엄청난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그렇게 과하게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점, 일부 반등의 시장에서 매수했던 부분에 일부만 좀 덜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이 충분한 시장에 메리트가 있는 현재 포인트니까 같이 분할 매수해서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업종을 조금 관심 가져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시장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 증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면서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죠. 리플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급등세가 굉장히 무섭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관련주들 이와 관련해서 시세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암호화폐 관련주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힌트와 전략들 모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빅스 대표님의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이야기해 주시면서 재료 소멸과 동시에 좀 저항대에 부딪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오늘 잡아주시는 종목들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미리 잘 잡아두신다면 지금 좋은 자리에서 선취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과 전략들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개장 전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어느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새벽에 좀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슈입니다. 네.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시장에서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꿈틀한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장 초반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밤에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 전쟁을 끝낼 것이다. 푸틴과 젤렌스키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소프트뱅크의 1,000억 달러 투자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의 미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한 승인을 비판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북한군이 불러들인 조치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슈들도 나오게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제를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조금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수혜받을 테마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게 우크라 재건 테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관련주들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을 끝내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두 가지를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폴라리스 AI, 두 번째는 SY 스텔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폴라리스 AI부터 한번 볼 건데,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날입니다. 똑같은 아침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하루 종일 얼마나 올라갔어요?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역시나 추가적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제 방송을 통해서 이 힌트를 얻어 가셨다면 이틀 동안에 약 26%에 대한 수익을 챙겨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폴라리스 AI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근에 좀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 폴라리스 AI는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좀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을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AI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호재와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되어 있는 겹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지지 구간을 좀 잡아주고 반등을 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반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시점이 계단식 반등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항대에 맞물려 있지만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주는지, 아니면 장시작 전에 갭상승으로 인해서 그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시켜주던지, 두 개의 포인트가 좀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약 2%대 상승하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대략 이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박스권 보시면은 최근에 지지와 저항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동안에 조금 올려지기 힘들었던 구간을 한 번에 돌파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도 역시나 조금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이 구간을 뚫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3,500원 구간에서 스타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대로 수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략하라고 하면 혼자서 공략하실 수 있겠어요? 없으시죠? 하단 QR코드 박스통신망 오시면 여기에 대한 힌트 제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두 번째 종목 SY 스텔텍보다 폴라리스 AI를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쉽고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SY 스텔텍 같은 경우도 지금의 차트 상태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상 눌림목을 잘 이용해서 잡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폴라리스 AI보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것도 현재 SY 스텔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폴라리스 AI와 같이 그때 당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그날 당시에 바로 24%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도 추가적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주 화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공략했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25% 가까운 수익을 챙겨 가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도 충분히 수익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나 폴라리스 AI는 아까 2%대 상승해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SY 스텔텍 같은 경우는 3%대 이상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공략하기가 단순하죠. 자, 상승 나왔다가 눌리고 또 상승 나왔다가 눌리고, 자, 지금 뭘 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루즈하게 움직일 거였다면 이번 조정은 6,000원대까지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21선과 60일선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눌림목의 폭을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시켜가면서 저점을 올리겠다라는 추세의 흐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눌림목에서 공략해야 좋지만 지금 눌림목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 단타성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도 공략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타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단타를 조금 못하겠는데 좀 가이드를 좀 받아보고 싶고 매매 포인트를 조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드시고 왼쪽 지금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어요. 그 QR코드를 찍으신 다음에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우크라 재건주들 어제 양자랑 드론 다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 쉬어가는 틈에 뭐가 움직이겠어요? 지금 이슈가 뜨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갭상승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 놓치게 되면 또 우리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기에 대한 수익들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시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오늘 보여주신 관련주들 2%대, 3%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AI 그리고 SY 스틸텍. 지난주 화요일에도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 이후로 각각 20%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또 아직 지난주에 놓치셨던 분들은 오늘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관심주에 대한 전략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단타에 대한 공략법들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더 많은 급등과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대표님과 함께 개장 전부터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종목 관련해서 바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그널 포착주들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힌트와 전략들도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자율주행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네. 제일 수혜를 받는 건 머스크다라는 건 이미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테슬라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보면 막상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자율주행이 사실 보면 국내 증시에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그렇게 막 움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 거기에 대한 이슈를 보면은 막상 트럼프가 자율주행에 대한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서 최근에 눌려있던 자율주행이 조금 반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연이어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사고보고 조항 폐기 검토, 트럼프 자율주행을 이제 밀어주나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머스크한테 이제 항상 뭐 얘기했던 것들이 뭐 드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실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눌려있던 2차 전지를 포함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여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감이 고쳐하는 가운데 동반상승세로 최근에 또 출발하는 만큼 어제 또 상승해서 마감이 됐죠. 이게 무슨 이슈냐면 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사고 보고에 대한 경위나 뭐 여기에 대한 보고서들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대한 검토들도 여러 가지 보고서화해서 올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순화하겠다. 이런 거 굳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사실상 자율주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좀 같이 볼 건데 이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전일 테슬라가 이제 4천만 원대 모델 Q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전기차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이 서민들도 이제 섣부르게 함부로 이제 차를 구매를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저가형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많이 싸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나, 앞으로 이제 또 매출이 줄어들지 않나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로 인해서 조금 더 매출액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테슬라의 주가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현재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테슬라의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 결국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라이콘과 인포뱅크를 좀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라이콘 차트를 볼 텐데 사실
이 종목 우리가 같이 방송을 통해서 10월 달에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로봇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한번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수급세가 몰리면서 신고가를 한번 쓸 수도 있었어요. 다만 아쉽게도 역사적 신고가의 자리에서 저항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실망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저점과 고점이 정확하게 박스권으로 이어지듯이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구간 이 박스를 부딪히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예요? 박스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인 눌림에서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오늘 바로 갈지 아니면 내일 갈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주가는 우리가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치게 되면 또 어디서 잡아야 돼요? 저항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4,000원, 4,250원 중반부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잡아야지 우리가 충분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막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1%대 상승해서 그래도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우리가 매수를 또 같이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포뱅크는 최근에 또 바닥 매집을 끝내고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 종목은 추세적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적어도 단순하게 일반적인 종목에서 뭐 10%, 20%를 본다면 이 종목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으로 인해서 단발적인 상승이 연이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타로 공략할 수도 있고 단기적 수익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특별히 안에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의 시장 여러분들 함께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네,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부터 테슬라의 주가들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저가형 모델 Q가 또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테슬라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렇다 할 급등세를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의 소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주들 살펴주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라이콤과 인포뱅크 살펴주셨는데 라이콤의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정말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오늘 급등 나오기 전에 현재 1%대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 라이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같이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라이콤 제대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포뱅크도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10%, 20%그 이상의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단타 관점이면 단타 관점, 또 단기적 수익 관점이면 단기적 수익 관점에서 전략까지 모두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들어오시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관심주들의 전략도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표님께서 주셨던 개장전 이슈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관심주로 살펴본 이후에 그 이틀 동안 또 2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관심주들도 그만큼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대표님의 전략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이후에는 시그널 포착 종목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급등세 나올 때 이 시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증시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장 시작 2분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네. 시점에서는 전일에 좀 움직였던 드론이나 양자암호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일단은 상승을 좀 강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6%대 약보합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대 강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스피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의 영향은 코스닥이 고스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시장도 역시나 전일과 비슷한 혼조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개장을 할 텐데 저희는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7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0.27%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2,4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하락 약보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698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1.4%대 하락하면서 54,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2.68% 상승하면서 18만 4천원 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에서 40만 원 선 넘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셀트리온은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7% 조금 크게 빠지면서 3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 리가캠바이오, 휴젤 클래시스, 엔캠까지 모두 지금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나 우리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지금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증시 시작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장 시작 전에 살펴봤을 때 시장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강보합에서 출발은 했었지만 아무래도 현재의 시장은 딱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FOMC를 앞두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투자의 심리가 조금 현재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장 코스피는 0.3%대, 코스닥은 0.25%대 약보합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시장 뭐 섣부르게만 오늘 하방이다 상방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오늘도 어제와 좀 비슷한 이 혼조세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뭐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상승 종목보다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현재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계엄 이후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상승하면서 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지금 어떻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시장 초반의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개장 전 이슈로 살펴주셨던 SY 스틸텍도 그렇고요. 폴라리스 AI도 그렇고 우크라 재건주와 또 짚어주셨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상승 흐름 전체적으로 이어가고 있긴 해요. 일단 앞서서 제가 오늘 살펴드렸던 폴라리스 AI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OS 스틸텍 두 개 종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놓치게 되면은 이 종목도 고점에서 단타를 쳐야 되는데 네.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단타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진입을 했다면 지금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SOS 스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물론 갭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고 나서 차익 실현이 장 초반에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장 초반에 좀 나오는 이 차익 실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눌림목을 공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폴라리스 AI로 단타를 한번 공략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 외적으로도 지금 현재 시장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스리빌리언 같은 신규 상장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외적으로는 전일 상한가에 갔던 드론 대장주였죠. 에이럭스가 추가적인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엑스게이트. 이 최근에 강한 양자암호가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이제 우리가 뒤로 본다면 앞으로 증시의 주도 업종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나 드론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에서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인 드론 이걸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공략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언제 공략해요? 저 위에서 공략해요. 저 위에서. 가장 최근에 주도 업종이 있었던 시기에 전선 테마들이 있었죠. 전선 테마, 전력 설비 테마들을 보면 막상 하단에서 충분히 잡을 구간이 있었음에도 눈 뜨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다 어디서 공략을 했어요? 저 위에서 공략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약 반년 이상 동안 시장의 주도 업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료가 충분히 나와 있는 현재 시점 양자와 드론 테마가 충분히 이 주도 업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공백 기간이었던 주도 업종의 자리 그리고 수급적인 자리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충분히 공략해야지 안 그러면 또 주도 업종의 자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지금 양자나 드론이나 굉장히 많은 공략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지금 늦더라도 지금부터 함께 하셔야지 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매수 가이드는 제가 하단에 있는 QR코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방송 끝나기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장 전 이슈로 살펴주시면서 이 관심주로 살펴봤던 폴라리스 AI 그리고 SY 스틸텍은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올라가기 전에 잡지 마시고 오늘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타이밍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양자와 드론에 대해서도 살펴주시면서 이것도 역시나 고점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미리 잡는 전략으로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빅스 대표님의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시그널 포착 종목도 살펴볼 텐데 이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도 역시나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말씀 주셨던 대로 암호화폐에서 준비해 주셨죠? 맞아요. 오늘 암호화폐 최근에도 사실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상 우리는 정치 테마, 드론, 양자 여기에만 이제 계속 집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뒤를 돌아보면요. 이 암호화폐 테마들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관심 갖지 않고 있지만
관련주들은 오늘도 갭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어떤 이슈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암호화폐를 공략해야 되는 이슈는 사실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것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후 가상화폐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 상승 기대감 충분히 우리가 주가에 대한 연결성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 먼저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주가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이번 주 미국 연준 FOMC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 내일 저녁이면 발표가 될 텐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기록 경신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연말 산타랠리와 더불어서 트럼프 2기 출범 기대감이 겹호재로 지금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되면 기술주들이 올라갈 텐데 비트코인도 여기에 가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이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게임주예요. 게임주인데 이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의 흐름도 대장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회사 땡땡땡 플러스와 함께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지분 38.4%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사실 뭐 특별히 뭐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게 있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테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투자사에 관련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투자사로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정말로 그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 게임주들, 메타버스주들 급등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움직였던 게 암호화폐 관련주들이에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무려 어떻게 보면 10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거의 800%, 900%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지금의 시점 보니까 어때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평균 회귀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주가는 42,500원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시점인데 자, 지금의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냐는 점이에요. 자,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5,000원을 쌍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쌍바닥이라는 것은 바닥의 견고함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이하로는 이 주가 하락을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을 해도 하락은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일봉 차트를 볼 거예요. 자,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의 대장주는 우리기술투자였어요. 근데 우리기술투자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우리기술투자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신고가를 썼어요. 신고가를 쓰진 못했지만 이 종목도 아까 라이콘과 역사적 고점에 부딪혀서 매물 출회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반대로 보면 아까 그 종목은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바닥을 잡고. 근데 반대로 대장주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주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암호화폐 대장주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종목 이 고점의 저항대의 위치가 대략 52,000원 구간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어디예요? 42,500원이에요. 물론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단기간으로 급등한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매물이 부딪혀서 내려올 구간까지는 조금 더 상승폭이 남아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둔다면 우리가 못해도 10%, 20%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거나 여기 암호화폐에 대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저항대도 강하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급등하는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지금의 마지막 탑승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마지막 탑승 기회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전략 가이드는 지금 하단에 QR코드 바로 타고 들어오시면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이제 5분도 안 남았습니다. 5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리플까지 사상 최고치를 오늘 기록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 또 연준 FOMC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충분히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 만큼 오늘 관련주도 꼭 살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게임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동안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시세를 반납한 만큼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지지받고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공략한다면 1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은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대장주로 꼽혔던 종목이 우리기술투자였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기술투자는 이런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보여드린 시그널 포착 종목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대장주 자리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지금 자리에서 꼭 공략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암호화폐 관련 종목, 이 비트코인 시세 줄 수 있을 때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대표님의 이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장 시작한 지 14분 정도 흘렀고 우리 방송이 이제 마치기까지는 6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가 시그널 이제 포착 종목도 살펴주시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또 살펴보죠. 일단 장이 시작되고 대략 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아까와 좀 비슷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직까지 좀 바닥이 잡히지는 않고 있는 시점이에요. 특히나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하락폭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수를 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 기관도 특별히 뭐 매도나 매수 이런 부분보다는 좀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현물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고 왼쪽을 보시면 지금도 저점이 이탈이 됐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다 0.6%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들 자체는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보단 장 초반에 뭐 우크라 재건, 드론, 양자 뭐 다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오늘은 잠깐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드린다면 오늘 같은 날은 수급이 조금 몰려서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상위를 보면 대원전선, 전일 또 전력 관련주들이 한번 반짝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게 오늘까지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늘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상승과 눌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눌림 자리 오늘의 시점에서 단기적인 단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QR코드 찍고 바로 오셔야겠죠? 뭐 지금 대원전선이나 드론 관련주들 잠깐 눌림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눌림을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예상 매매 하시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현재 시장 포인트입니다. 근데 내가 돈이 들어온지 모르겠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알려드려요? 하단 QR코드 팍스통신망 오시면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종목에 대한 브리핑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폭이 장 초반보다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특정한 섹터나 테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의 전략을 잡아주셨는데 이럴 때는 예상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런 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까? 이런 예상 매매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이 몰려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실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요. 전선 관련주 어제부터 전력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 또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타로 또 이런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살펴주셨던 이슈도 관심주들 전략 살펴주실 거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해서도 오늘 좋은 자리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잡아볼 예정이니까 이와 함께 공략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 해보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